2013년 5월 27일 월요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 부근 문산휴게소 입구를 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차량 2대가 각각 따로 연속적으로 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고가 난 한 여자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증만 남겨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남해고속도로 실종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8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은 서씨 부부가 타고 있던 BMW 차량이었습니다. 빗길 때문이었는지 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꺾이게 되었고 가드레일에 추돌하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에어백이 터지며 서씨 부부는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분 뒤인 8시 5분 동일한 지점을 지나던 모닝 차량에 2차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차량은 3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향하였고 결국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분 뒤인 8시 8분 견인차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게 되고 8시 20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을 도착하면서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하면서부터 의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견인차 2대의 기사들은 BMW 사고 쪽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 뒤에 도착한 세 번째, 네 번째 견인 기사들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모닝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갓길로 차를 옮기려 모닝차에 가보았지만 차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내부엔 지갑, 가방, 우산에 신발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닝 차량의 차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강임숙 씨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우선 그날 해당 지점에서 먼저 사고가 나서 사고가 수습될까지 계속 있던 서씨 부부는 모든 상황을 알지 않을까요? 서씨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서씨 부부는 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을 때 에어백이 터지며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서씨 아내는 먼저 깨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2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었던 건지 사고 여파 때문인 건지 중간 기억은 나질 않고 바로 다음 기억은 가드레일 바깥쪽에서 남편과 견인차를 기다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서씨의 기억은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차에서 내렸고 가드레일 바깥쪽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가드레일을 넘어 아내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고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눈앞에서 모닝차가 사고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건지 차에서 내리는 모닝차주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닝차의 조수석 쪽 앞유리에 무언가 둥근 물체를 박아서 생긴 듯한 푹 들어간 형상이 남아있고 추후 감식반에서 확인한 결과 서씨 아내의 머리카락이 14가닥이나 박혀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서씨 아내가 기절해서 먼저 깨어나 차에서 내렸고 강임숙 씨는 3차로로 주행해오다 뒤늦게 서씨 아내를 발견하고 서씨 아내를 친 다음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결국 중앙분리대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깨어난 서씨가 아내를 친 강임숙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견인차들이 곧바로 도착했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신 유기 가능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서씨 부부는 아직까지 모닝차에 아내가 치인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 부부에게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의 왜곡이와 아내가 치인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의문점은 커져만 갔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견인차들의 이야기도 사건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앞 문산휴게소에서 쉬던 첫 번째, 두 번째 견인차는 사고 소식을 무전으로 듣고 곧바로 출동해서 사고 지점에 금방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첫 번째 견인차는 후진으로 도착하였고 두 번째 견인차는 갓길 역주행으로 도착하였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도착한 견인차 기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땐 첫 번째, 두 번째 견인차는 모두 정방향을 바라보게 정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 견인차는 도착 후 방향을 정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방향으로 돌리면서 혹시 땅에 누워있던 강임숙 씨를 밟았고 당황한 그들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 아닐까요? 이 가능성도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견인기사는 일관되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첫 번째 견인기사와 서씨 부부 모두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사고 지점에 남아있는 혈흔도 없었고 두 번째 견인기사의 견인차를 보름 정도 압수해 국가수에 맡겨 DNA 감시까지 하였지만 아무런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문점만 계속해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강임숙 씨를 못 보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아쉽게도 해당 사고 현장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임숙 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고가 일어나며 나가 떨어져 확인되어지는 게 없었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민가 쪽의 CCTV도 전부 확인해 보았지만 강임숙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목격자는 있지 않았을까요? 우선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 접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최초 신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원에서 진주 방향으로 가는 문산휴게소 앞쪽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있고 운전자인지 탑승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위에 떨어져 누워있고 차는 1차선에 멈춰 있으며 2차선 중간쯤에 사람이 누워있다. 누워있는 사람은 흔한 아줌마 파마머리를 하고 있고 쓰러진 상태에서 내 차 불빛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하는 듯 팔을 흔들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고도 있었습니다. 2차선에 사람이 일직선으로 누워있었다. 지나가는 차를 피하려고 누운 채 2바퀴 정도 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간 강임숙 씨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강임숙 씨가 경찰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 잠적한 것은 아닐까요? 의문점이 계속되던 경찰은 전국에 전단을 뿌리며 제보를 받게 되었고 추가 목격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목격자의 내용 중 놀라운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임숙 씨를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목격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사고 지점에서 옆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위쪽 도로로 갈 수 있는데요. 목격자는 이 위쪽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엔 부부와 아이가 있었죠. 사고 부근을 지나쳐 가던 도중 갓길 쪽에서 한 여자가 비를 맞으며 맨발로 다급하게 뛰어가는 걸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여자가 걱정되어 남편에게 차를 정차시키라 하고 우산을 쓰고 내려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이 여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차비로 쓰려 한다며 10에서 15만 원을 요구하였죠. 그리고는 돌려받을 본인의 계좌를 적어주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찰 3만 원을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추후 경찰은 이 목격자 부부에게 강임숙 씨 사진을 보여주었고 목격자 부부는 이 여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 도로에서 맨발로 뛰어가는 여자를 봤다는 제보는 꽤나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강임숙 씨가 스스로 잠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강임숙 씨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임숙 씨의 보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임숙 씨는 월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 만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총 보험은 12건이고 그중 운전자 관련된 보험만 6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경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임숙 씨가 거액의 보험료를 위해 잠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종되어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최종 사망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5년이 지나고 7억 원 정도의 거액의 보험료를 타려 버린 자작극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임숙 씨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강 씨는 당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필요하면 바로 회수 가능한 돈이 7에서 8억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후인 2018년에 보험회사에선 강 씨가 스스로 잠적할 것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 씨로 보이는 사람이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조사하였지만 그 여자는 강 씨 남편의 단순 여자 지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잡힐 듯하면 거기에 못지않은 반대 증거와 진술들이 나오게 되며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임숙 씨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